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중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내렸는데 그래도 시간에서 지금 알코아 실적은 네. 예상 웃돌게 지금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었네요. 자, 키워드를 좀 살펴보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실적보다 경기 둔화 민감. 둘, 원달러 하락, 외국인 매수 막는다. 셋, 지지선과 추세선 하단 지지 타진.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실적보다 경기 둔화의 민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하지만 네. 실적 악화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간밤에 기술주들이 뭐 인텔과 애플 등 많이 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네.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도 시장에서는 뭐 세계은행이나 IMF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주가가 안 좋을 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최근에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주요 기관에서의 일단 성장률을 하향시키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망이 둔화되고 이제 하향 전망되고 거기다가 이제 주요 기업군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악화가 된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의견은 매수가 나오긴 하지만 뭐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리거나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간밤에 알코아가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글쎄 일단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증시가 오늘 뭐 일부 좀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의 대기 매수가 증가하기 위해선 뭐 표면적으로라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뭐 초강세를 기록한다거나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일단 간밤의 흐름에 있어서의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 물론 인텔에 대해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인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일단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주요 기술주 쪽에서의 어떤 실적 전망이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오히려 저점 타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오히려 간밤에 개별 동반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고 인텔을 비롯해서 애플이라든가 구글과 같은 주요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 진영에서 어떤 지지력 타진을 받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최근 좀 하락 추세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서 오히려 하락 추세 쪽으로의 진입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경기 둔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 기업군들에 대한 실적 부진은 상당히 좀 막기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뭐 평가를 자세히 보시면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낸드 플래시라든가 디램 가격이 뭐 4분기에 수요 증가, 재고 소진 이런 쪽으로 해서의 일부 이제 가격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인텔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최근에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PC들의 가격들 자체가 상당 부분 오른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준 것이고 전체적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이제 판매되는 가격 자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면 결국엔 수익성에 대한 악화 요인 자체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물론 이제 알코아를 시점으로 해서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해서의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많이 낮아진 만큼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여지가 좀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기술주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뭐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미증시의 조정 가능성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다우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미리 좀 많이 빠진 모습이고 아무래도 기술주 진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단 뭐 지금의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효과하고 결국에 어떤 뭐 주가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약세장에서의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려면은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저가 심리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아직은 그러한 시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변수 자체를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유럽발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뭐 이 부분은 다소 이제 10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이라든가 추세 반전을 노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다우지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지 이제 살펴봐야 될 구간이 된 것 같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하락, 외국인 매수 막는다. 지금 원달러 환율 연중 저점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외국인의 수급도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예, 일단 통상적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대외 변수에 워낙에 민감하죠. 어떻게 보면 또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금 자체가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약세 요인이 많고,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또한 이제 유로화 대비를 했을 때 유럽 증시 내지는 유럽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불확실하다는 것도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지 못하는 주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사들였던 환율 자체의 밴드를 보면 낮게는 약간 1,100원대에서 그리고 높게는 약간 1,300원대, 즉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환율 자체가 많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룸이 있을 때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이제 1,000원대 미만이라든가 뭐 1,100원대도 매수 구간이 그렇게 취약했고요. 그리고 뭐 1,000원대 부근 내지는 그 이하권역에서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매도 우위를 아주 강하게 기록했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경기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약간 뭐 비이성적으로 조금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수에 대한 동인을 어떤 뭐 유혹 요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해야 뭐 환율에서도 환차를 걷고 나갈 텐데, 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양상이라면은 당분간은 외국인 쪽에서 아주 강매도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반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매수 여력은 당분간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기댈 데가 좀 별로 없는 그 구간이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지선과 추세선 하단의 지지 타진. 시장이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월요일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만기까지의 주가 하락, 주 중반 이후의 방향성 타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좀 우려가 깊었던 한 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제가 개장 초반에 강세일 때 현금화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요일장하고 어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오후장에 또 크게 되밀리는 그런 모습. 인접해 있는 중국이 1.8%, 1.9%대까지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일단 영향력은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일단 시장이 취약성이 높고 연속적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음봉이 6일 연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기 요인과 실적 부진 뭐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복합적인 작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자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기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력 타진 구간을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고가 수였던 1950에서 60선 라인대 하고 7월 저점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향선하고 이 지지력 타진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아마도 1960에서 1950 라인대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라인대를 살짝 하향 이탈이라도 해야 종목별로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장과 그리고 내일 만기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지수대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력을 보일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알코아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즉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뭐 그런 것들과 함께 국내 증시에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중에 있어서의 미증시 쪽의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세 마인드를 보여줘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한 1960에서 50선 정도까지의 주가 조정을 예상한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알파 실적은 좋았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다지 크게 반응을 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롱숏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월요일장에서 추천드렸던 한국타이어도 그렇습니다만 가격적으로 아예 좀 훅 떨어져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고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고르거나 어정쩡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리스크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고평가 영역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해서 일단 잔바람에 흔들리다가 버티는 갈대보단 그러한 바람을 이겨내고 강하게 버티다가 한번 부러질 때가 오히려 더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52주 신고가를 별도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의 경계 신뢰도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예 실적 우려가 선반영된 업종 아니면 아예 좋은 쪽, 결국엔 뭐 IT 아니면 개별 종목군별로의 어떤 최근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지금 가격대에서의 차익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시장과 상관없이 최고가 수준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관점을, 그리고 매수를 고려한다면은 결국엔 1950에서 1960선 이하권역의 지지력 타진을 확인하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IT 실적 우려가 선 반영된 그 종목에서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관심주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한 일주일간 주가가 내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L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일부 강세를 기록하면서 추세 저점은 좀 지켜내는 그런 종목인데, 아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본다라면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내지는 유지 가능성을 해서 LS를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니라면은 아예 그냥 KT를 비롯한 경기 방어성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LS가 어제 약 한 3% 정도 오르면서 94,000원권을 이상에 올라오는 양상을 좀 기록했는데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94,000원권 수준, 뭐 그 이하권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목표 주가는 조금 길게 봤을 때 105,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91,000원권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큰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좀 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종현 전문가와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 전략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긴 하지만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전해주시죠.